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아주 쉽게 상승을 해줬어요. 상승을 해주면서 현물들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물려있던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0%를 보던 현물이 마이너스 38%입니다. 마이너스 500만 원이지만 그래도 왜 기분이 좋죠? 슬퍼해야 하는데 아직도 일단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상승을 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상승에 대한 예견이 있었어요.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할 때도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쯤 19일, 20일, 20일 이쯤에 저는 이때 롱 포지션을 저는 잡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29K, 28K 간다 라고 했지만은 저는 제 관점대로 롱을 유지를 하면서 일부 마디만 좀 먹긴 했지만 이때 제가 방송을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게 이거 제 눈에는 40K가 보인다. 40K가 아니나 다를까 40K 근처를 찍고 내려왔네요. 39K 후반을 찍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관점으로 40K 근방을 봤고 또 지금 저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요거 간단한 시황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랑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38K쯤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79%, 20배로 잡았던 거예요. 소액으로 91%. 와,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와, 앞전에도 100 몇 프로 먹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 오늘 아침도 그렇고 항상 뭔가 80% 이상이 되면은 뭔가 그날 바이오리듬은 뭔가 두근두근 뭔가 뭐랄까 힘이 넘쳐납니다.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수치를 보면은 일단은 그렇고요. 일단 제 전체적인 관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38.1K 시가인데 이게 앞으로 상승을 할 거냐 하락을 할 거냐 관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코인의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입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차트를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져요. 우선은 숏 포지션, 롱 포지션에 대한 물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 띄울 차트는 비파의 롱 포지션 차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띄울 차트는 비파의 숏 포지션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롱 포지션은 계속 쉽게 말하면 5월 11일부터 계속 상승 중에 있어요. 롱 포지션은 왜 사람들은 바닥을 찾아서 반등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이거 바닥인가? 매수. 바닥인가? 매수.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롱 포지션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 반대 세력인 숏 포지션이 정리가 완벽하게 됐어요. 99%. 숏 포지션 정리가, 해소가. 자, 그럼 언제부터인가 봐볼까요? 숏 포지션 증가가 7월 8일부터 증가가 돼서 7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해소가 9월 가깝게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언제입니까? 7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쯤이 되겠네요. 요쯤부터 해가지고 숏 포지션이 지금 상황에서 9할 이상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숏 포지션은 이제 정리가 다 끝났고 그리고 20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승이 나와 있고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롱 포지션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아니 미체결 약정으로 체크를 하겠죠. 여기 비트코인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 밑에 차트는 미체결 약정이 돼야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체결 약정이 해소가 됐는데 이 차트만 보면은 이게 숏 포지션에 해결이 된 건지 롱 포지션에 해결된 건지 몰라요. 사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숏 포지션 물량이 해소된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미체계약증이 쌓였던 와중에 오늘 쪽 포지션 미체계 약정이 눈에 띄게 해소가 됐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미체계 약정을 확인을 하십니까?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선물 거래소에서 포지션을 정리를 안 하게 되면요, 돈이 오고 가질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물 거래소는 매도팀이 팔아야지 롱팀이 사는 거고, 롱팀이 사줘야지 매도팀이 팔 수가 있는 거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시세 차익을 받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미체계 약정이 쌓여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돈이 풀리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럼 이 미체계 약정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세력이 받아먹을지 개미들이 받아먹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차트를 그리는 거는 어느 세력 집단들이니까 그들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이런 것들로 해서 일단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체계 약정이 이렇게 쌓였었고 이제 미체계 약정을 해소하기 시작을 했고 이거 앞전에 미체계 약정이 해소된 그래프 모양이에요.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 보이겠죠? 이렇게 나눠서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일단 이 미체계 약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질지 상황에 따라서 확인을 해 봐야죠. 이렇게 해서 미체계 약정은 이렇게 돼가지고 숏 물량이 해소가 되면서 미체계 약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미체계 약정이 해소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이거를 매매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 미체계 약정으로 매매에 적극 활용을 해보려고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매매 이용하는 건 좀 무리일 수가 있고 앞으로 큰 추세가 일어날 수가 있다, 어떤 반향이 생길 수가 있다, 그 정도로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뉴스입니다. 뉴스가 지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재 뉴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거 뭡니까? 호재,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판다, 공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지켜요, 우리 개미들은. 그러면은 저는 무슨 생각이냐, 차트를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눈치 빠른 개미 먼저 나가겠죠? 또는 욕심을 덜 부리는 개미들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욕심 많은 개미들이 분명히 폭탄을 안게 되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차트적인 관점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요, 일단 스토캐스틱을 제가 지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요때죠. 19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2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에는 매도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어주고 쌍바닥 고점을 높여준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중간에 오면서 꺾이는 부분도 없이 다이렉트로 왔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횡보장에서 숏에 좀 습관이 좀 많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디마디 먹기가 편한 장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변곡점이 크게 올라오는 이 지점에서는 또 개미들이 많이 털리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장에서 그래도 시드를 지키고 있다, 청산당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나름 위안을 삼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자, 어쨌든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요, 6월 15일 그리고 오늘의 고점 7월 26일 보시게 되면요, 아직 고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펌핑이. 그런데 이날 보이십니까? 파동의 힘이 언제입니까? 6월 15일 이때죠. 힘이
오늘 힘은 너무 셉니다. 너무 좋아요. 17일부터 해가지고 너무 큰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파동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다만 위에서 이렇게 꺾이고는 있지만은 요게 뭐 이런 식으로 쌍봉을 그리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작은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큰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3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이렇게 이런 그림도 보이고요. 바닥을 찍었던 그림이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림, 그리고 잔파동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패턴도 보이고, 크게 보면은 이런 쌍바닥 패턴도 보이고, 파동의 힘이 꺾이던 게 여기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래량이요, 이날의 거래량, 오늘의 거래량 차이, 거래량을 이만큼 올렸습니다. 거의 30K, 20K 후반에서 39K 후반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요만큼의 거래량으로.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일봉상 보게 되면은 아직 장기 이평선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인데, 제 경험상 느끼기에는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눌리는 거는 당연한 높은 확률이겠지만은 위쪽까지의 이평선까지는 가더라. 제 경험입니다. 이건 그냥 제 내피셜. 그래서 저는 정말 47K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이평선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는 역배열 상태이긴 하지만은 단기 이평선이 쭉쭉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쭉쭉. 여기서 뭐 고꾸라질 수도 있겠지만 희망회로를 돌리자고 하면은 정배열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로 도착까지는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선을 상승 쪽으로 상방 쪽으로 이탈이 됐고, 스토캐스틱이나 뭐 이것저것 지표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요, 앞전까지는 셀 쪽으로 좀 지수가 많이 유지가 됐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또 투심이 매수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게 단 며칠 사이 만에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투심이 더 붙는다고 하면은 정말 이 자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에 저는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 자리가 오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여기 42점 중반까지나 42.8K까지만 와준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을 보고 도망치거나 선물을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제가 많이 고민 중이에요. 아마 모든 분들께서는 이거 숏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덜컥 숏 못 찾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저는 파동이 눌릴 때쯤 저는 롱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스탑로스를 짧게 걸고 하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는 코인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지금 횡보를 한다고 또 무리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타점이 왔을 때 기다리면은 분명히 올 겁니다. 기다려도 안 오면은 어쩔 수 없고 놔주면 되고, 뭐 우리 다 같이 성투하고 돈도 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십시오. 끝.